유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Q&A 공지를 띄웠었는데 그때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서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동안 왜 대답을 바로 못했냐면 진짜 이러기에요? 다들 어디 갔다가 이제 와서 댓글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다들 성심성의껏 너무 열심히 달아주셨어가지고 그동안 다들 정말 질문이 많으셨나봐요. 궁금한 사항들이.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성심성의껏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에이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최고지 싶어서 그냥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핸드폰으로 보면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쌤 또요 뭐뭐 해서 할 때 카라를 주로 쓰는데 노대도 활용하고 싶은데요. 뉘앙스 차이를 학원에서 듣긴 했지만 일상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노대는 뉴스에서나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이유를 말할 땐 카라, 노대, 노니 막 이러면서 카라, 노대, 노니를 한꺼번에 엮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38편으로 된 기본 중에 기본에서 한 10번째 영상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상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해주신 분들 중에서 영상으로 미리 찍어놓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분들도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유아다요 영상 정말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놓친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제목으로 이번에 뭐 배우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뭐 사역형이면 사역형, 수동이면 수동. 그러니까 영상 잘 참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일본어 독학으로 가능할까요? 일본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공부법 좀 알려주세요. 저 일본이 너무너무 좋아서 커서 일본 가서 살 건데 유아다요님은 처음에 일본 유학 갔을 때 잘 때는 어떻게 구했고 또 길은 몰라서 어떻게 했고 일본 가서 처음 살 때 주의점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본 유학의 꿈 좋네요. 네. 그리고 일단 독학은요. 일단 기초 같은 경우는 제 영상 봐주세요. 네, 제 영상으로 기초 일본어 공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진짜 이거 커리큘럼 짤 때 정말 학원에서 배우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팁 같은 엑기스들 굉장히 많이 짜가지고 커리큘럼 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 일본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제 커리큘럼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기초일본어도 떼고 나면은 레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독학을 해도 될까라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JLPT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은 뭐 학원을 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유 일본 유학 시험을 하시게 되면 또 이제유 관련 학원을 가셔도 되는데 일단 근데 여러분들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건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니혼고노 모리라는 유튜브 채널이 또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요 정말 너무 고품질의 선생님들이 다 직접 하나하나 예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예문, 진짜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 위주로 해서 예문이 다 많이 만들어져 있고 문법이면 문법, 단어는 단어 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니혼고노 모리 유튜브 채널에 가셔가지고 일본어 공부 꾸준히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일본 유학 갔을 때 잘 때는 어떻게 구했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요, 일본 유학 갈 때 일단 제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JLPT는 뭐 옛날에 땄었고 그리고 일본 유학 시험이라는 뭐 이제유라는 시험을 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뭐 본고사 뭐 이렇게 막 봐가지고 대학교를 합격한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된 케이스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어는 됐죠. 그때 돼가지고 그때 그냥 부동산 가가지고 외국인인데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부동산에서 집을 소개받아가지고 계약을 따로 하는 식으로 해서 자는 거는 해결했었어요. 그리고 외국분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집을 구할 때는요. 부동산 가서 구할 때는 반드시 그 보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들 주변에 뭐 일본인 보증서 줄 사람도 없고 일본인 아는 사람조차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동산에 가면은요 또 외국인 전용으로 보증을 서주는 그런 보증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에 가서 저 외국인인데 이 집 구하고 싶어요, 이런 집 구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 부동산에서 나중에 서류 절차 밟으면서 아 그러면은 보증 회사 있냐고, 없으면은 이 회사 소개해드릴까요? 이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서 내가 가장 알맞는 가격, 가장 원하는 그런 계약 조건인 곳으로 보증 회사를 통해서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주의할 거는 저는 여자여서 일단 여자 쪽 입장인데 일단 여성분들은요 1층 집 웬만해서 빌려주지도 않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진짜 1층 집 가는 건 정말 비추해요. 왜냐면 제가 3층에서도 살아봤고 1층에서도 한때 살아봤고 그리고 또 3층에서 또 살아봤었는데 근데 이 1층 때 있잖아요. 이때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파. 베란다에다가 막 빨래물 같은 거 널어놓으면 그거 진짜 싸그리 다 통째로 도둑 맞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속옷 도둑도 든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같은 건물에 사는 친구가 연락을 줘서 알아서 급히 또 일본으로 돌아와서 제가 경찰서에 찾아가고 막 되게 복잡했던 그런 문제인데 그 속옷 도둑이 한번 들었었는데 속옷만 뭐 훔치어 가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지만 악질이더라고요. 되게 막 이상한 짓을 해놓고서 또 변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왔다 간 거를 알리고 싶은 거야. 알리고 싶어서 제 현관문을 열어놓고 그 현관문에다가 속옷을 걸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길 가다가 그 당시에 저희 집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집에는 과연 어떤 XX 좀 약간 이런 사람이 살길래 자신의 속옷을 저렇게 문고리에다가 걸어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어쨌거나 저의 한 에피소드였었는데요. 여성분들이 1층 집에 사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드리고 세 번째, 누나, 일본에서 한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뜻을 모르는 단어라도 히라가나면 읽고 찾아볼 수라도 있는데 하자는? 못하죠 이거? 한자는 후리가나가 없으면 읽지도 못하니까 막막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일본어를 정말 잠깐 한 달 잠깐 공부해서 뭐 잠깐 흉내만 내겠다 하시면은 한자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어를 진짜 나 열심히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한자 공부를 꼭 하시길 바래요. 꼭 해야 돼요. 일본어에서는 한자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요소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자가 있어서 정말 글도 빨리 읽을 수 있고 줄여서 쓸 수도 있고 유추해서 글을 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한자의 장점을 알지만은 초반에는 한자의 장점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 이거 왜 해야 돼? 일본어에 한자가 있었어? 이러면서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본어 잘하고 싶으면 정말 한자를 해야 되는 게 일본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자를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독해면 독해, 청해면 청해 이런 식으로 성적 차이가 이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일본어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자 공부 꼭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자 공부가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거는 우리가 한자 공부를 언제 한 적이 있어야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한문 수업이 저 때는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 있어도 뭐 정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공부를 안 했었는데 당연한 거예요. 한자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이제부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자 맨 처음부터 외울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획수는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레벨에 맞춰서 일본어를 공부할 때 나오는 거 그것만 딱 외우고 넘어가세요. 한꺼번에 한자 막 초반부터 막 모아서 한자만 따다다 외우려 하시지 마시고 한자가 나오면은 그 한자를 그냥 공부 이거 조금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러고 딱 그냥 레벨에 맞는 한자까지만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한자 공부할 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만약에 오지싱이라는 자신이라는 한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지는 스스로자예요. 그리고 이 신 이거는 몸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자, 몸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어로 먼저 머릿속에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건 스스로자였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신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한자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이건 스스로자였으니까 이건 분명 지라고 읽어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 중에서 그때 제조가 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유유. 그리고 가와리유쿠처럼 태형으로 연결되지 않은 동사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가와리유쿠 같은 경우에는요, 변해간다예요. 근데 이 태형이 아니라 가와리유쿠라고 마스형에다가 유쿠 이렇게 붙은 형식이잖아요. 이 형식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 노래 가사 뭐 이런 거에 나오는 정말 예쁜 글, 뭔가 변해간다는데 좀 서정적으로 예쁘게 표현한 그런 걸 가와리유쿠라고 하고요. 보통은 말할 때는 가와떼유쿠라고 많이 말하죠. 그냥 태형을 쓰셔도 되고 리유쿠를 하셔도 되는데, 다만 뉘앙스의 차이로 태유쿠는 그냥 뭐뭐 하고 간다, 뭐뭐 해서 간다 이런 느낌이라면, 가와리유쿠는 정말 뭔가 랄랄라 뭔가 정말 아름다운 느낌이 좀 납니다. 가와떼유쿠보다는. 그리고 끝에 제랑 조가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쿠제, 이쿠조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원래 이쿠는 가다잖아요. 여기다가 제랑 조를 붙임으로써 이거는 가자!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거친 말, 남성적인 거친 어투가 됩니다. 이쿠제!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6번째, 일본어 타금의 발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타금 영상도 얼마 전에 올라갔죠?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원래는 유아다요 기초일본어를 할 때 깜빡했어요, 제가. 이거는 제 실수인데,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완벽했댔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는 일본어 수업이 학교에서 있었어요. 요새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분들은 다 히라가나를 알겠구나 싶은, 그렇다 보니까 커리큘럼을 짤 때 그런 히라가나나 카타카나와 같은 그런 문자는 다 뗀 상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이었어요. 네, 하고서 커리큘럼을 맨 처음에 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었는데, 막상 이제 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업을 좀 더 하다 보니까 히라가나, 카타카나, 그리고 뭐 타금, 요음 뭐 이런 영상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거 내가 왜 안 넣었지? 나 진짜 빠간가 봐. 이래서 뒤늦게 남아서 깨달아서 넣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새벽 4시처럼 저녁도 아니고 아침도 아닐 때는 오하요를 써야 되는 건지, 곤방화를 써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거는요,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느낌상, 정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상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3시쯤에 잠자고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누군가를 만나요. 뭐 집이든 뭐든 누군가를 만나요. 사람 만나요. 자고 일어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냥 오하요라고 인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서 밤에는, 근데 밤에 2시, 새벽 2시, 3시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지 않잖아요. 그 시간이면 뭐 오후 6시 뭐 이럴 때 미리 만나서 다 같이 와이와이 놀다가 뭐 늦게까지 같이 노는 경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밤에 만나면 뭐라 인사하지? 라고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하요, 뭐 곤방와 이거 뭐라 인사할지 모를 때, 그럴 때는 그냥 하루 이렇게 인사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외고 1학년을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대학교를 일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많은데, 문제는 제가 중국어과라는 점이에요. 일본어는 중학교 때 배웠고 당시 학년에서 3위 안에 들 정도로 기초는 다져져 있는 편이에요. 지금 현재 배우는 중국어도 학교에서 3등급 정도는 나오는 편이고요. 일본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3개국어를 배우게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유유. 아니, 외대에서 부전공으로 배워야 되나? 중국에서 일본어를 배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 스펙이라면 스펙인 것들로 유아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추천해주세요. 저는 일본어, 중국어 둘 다 너무 좋아서 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뭐 원하신 거 가세요. 일본에 오셔서 중국어 공부하셔도 되고요. 중국에 가셔서 일본어 공부하셔도 되고요. 또 외대에 가셔서 부전공으로 또 일본어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본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렇잖아요. 진짜 중국에 갔다가 뭐 교환학생 이런 걸로 일본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국 대학에 갔다가 뭐 교환학생으로 일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 대학에서 또 중국으로도 많이 유학을 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일본 친구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 유학생 친구들,
저는 일단 저희 학교뿐이 케이스를 몰라요. 다른 학교는 어떤지 좀 모르겠어요. 학교 내에서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근데 일단 제가 다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북경대라는 대학이랑 그 더블 디그리라는 제도도 있어요. 물론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이런 기회가 찾아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더블 디그리를 이용하면은요, 결국에 대학을 졸업할 때 저희가 다닌 그 학교 학위도 받고 학사학위도 받고 북경대학교 학위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학위, 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더블 디그리 한 친구들 주변에 좀 있거든요. 보면은 뭐 일본 대학에 가서 뭐 고등학교도 외고인데 외고에서 중국어 전공했던 친구도 있고, 뭐 대학 가서 진짜 처음부터 중국어 공부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원래 좀 중국에서 살다가 왔다가 다시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일본 대학에 갔다가 뭐 중국으로 다시 교환학생, 그렇게 더블 디그리로 간 친구들도 있는데요. 다 보면은 정말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본 대학에서 외국어 공부할 때 일본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거 스페인어라든지 뭐 러시아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어 이렇게 골라서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뜻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고시면은 저 학교에 외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은 또 그 국제교양학부라고 해가지고 외고 애들이 특별 전형으로 또 가는 그런 학부가 또 학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아마 외고에는 있으니까 어떤 학교를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 써먹을 수 있는 제도가 없나 이런 것도 학교 측에 문의해서 많이 알아보다 보면은 정보가 많다 보면은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배운다고 하면 대강 JLPT, 일본어 능력시험, 그 JLPT 몇 급까지 배운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 영상을 진짜 초반부터 마지막 편까지 다 보시고 그거를 공부하셨다면은 JLPT 4급까지는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JLPT가 N5부터 N1까지, N1이 제일 높고 N5가 제일 낮아요. 근데 이 N5 떼시고 N4 떼시고 이제 N3를 하실 차례예요. 그러니까 N3 하시라고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도 켄토 센세이 영상, 앞으로는 그거 보면서 공부하세요 라고 유도 이렇게 좀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N3 공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아다유 커리큘럼에 있는 영상 중에서, 그러니까 유아다유 커리큘럼 그 문법 다른 것 중에서 N3 문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아다유 기초 커리큘럼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N3에 쉽게 진입하기 쉬우실 거예요. 다만 단어 같은 경우는 따로 외워야 한다라는 그런 수고는 있지만, 뭐 공부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궁딩이 의자에 붙이고서 오랫동안 계속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지. 그 다음, 일본인이신가요? 한국인이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그쵸? 저는 뭐 혼혈도 아니고 일본 갔을 때도 많이 오해를 샀었어요. 혼혈이냐고. 근데 뭐 저 초등학생 때도 좀 그랬었거든요. 약간 진하게 생겨서 어디 뭐 필리핀 뭐 섞였니? 뭐 이런 것도 약간 놀림같이 그런 게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좀 진하게 생기긴 했죠. 그렇지만 저는 한국인이 맞고요. 그리고 한국인인데 한국어 못한다라는 그 댓글이 가장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여태까지 댓글 중에서. 원래는 일본인인 줄 알았다 해서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아 그럼 한국어를 못하는 한국인이네 라는 그런 게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조금 의식해서 한국말 앞으로 잘 해야겠다, 발음 같은 것도 또박또박하고 영상 찍을 때 조금 의식해야겠다 해서 발음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 유학에 관심 있는 중학생입니다.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과 일본어 공부를 잘하는 법, 그리고 외고를 준비하는데 외고를 가는 게 훨씬 이득이 맞을까요? 누유유유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중학생 좋네요. 네,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은요, 일단 일본 대학을 가고 싶다 하시면은요, 일본어 능력 시험 JLPT가 아닌 EJU라고 하는 일본 유학 시험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각 대학에 맞는, 만약에 대학에서 이재유 성적을 1차로 내고서 그 다음에 대학 가서 뭐 시험을 본다면 그 시험을 치러주셔야 되고요. 토플 점수를 낸다면 토플을 또 따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일단 JLPT가 나온 김에 말을 드리자면은 일본 유학 공부를 하시기 전에 적어도 JLPT 1급은 끝내고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요, 일본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 다 너도 나도 다 1급을 가지고 있어요. 다 미리 따서 나 일본어 좀 잘해라고 자신이 붙은 친구들, 아니면은 혼혈인 친구들, 뭐 아니면은 뭐 일본에서 어렸을 때 뭐 아버지 관련 뭐 일이 있어서 살았다가 한국에 왔던 친구들이 노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일본어를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고 싶은 대학교가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들어본 그런 대학이다 하면은요, 그러면은 적어도 JLPT 1급은 기초로 그냥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깐 상태에서 또 이재유 공부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뭐 이재유 공부할 때는 뭐 스킬이 일단은 중요하죠. 근데 스킬도 스킬인데 결국에는요, 일본어를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스킬만 익히면은 점수 팍 오르게 돼 있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유 공부하기 전에는, 이재유 공부는 정말 짧게 해도 되거든요. 스킬 공부니까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일본어 실력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LPT는 그래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JLPT에서도 1급인데도, 아니지, 이제는 N1이죠. 그 N1인데도 성적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N1 중에서도 고득점을 일단 노리시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었어요. 제가 JLPT 1급을 딴 게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1급을 정말 짧은 기간에 땄기도 했고 정말 1회짜리 숫자로 합격하긴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너무 짧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나는 이 짧은 기간에 1급을 땄어 라는 자부심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점수 이런 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자만심이 좀 쩔었었는데 근데 막상 JLPT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재유 이제 보러 가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시험만 봤었는데, 그래도 나 1급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겠지 했는데 400점 만점 상대평가에서 기억하는 게 265점인가? 점수가 나왔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일본어를 제대로 한 게 아니야. 하긴 내가 JLPT 1급이래 봤자 정말 1회짜리 숫자로 간당간당 합격한 건데 이게 뭐야 라면서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여름 가을 이때쯤부터 다시 JLPT 공부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유 공부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일본어를 잘해야 기술을 익히고, 기술을 익혀진 상태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법이에요. 네. 결국 그 베이스, 튼튼한 베이스가 없으면 기술 아무리 익혀봤자 점수도 안 나올 뿐더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 일본어 공부 잘하는 법은요, 한자를 많이 하는 거. 일본어 잘하는 친구 사이에서도 좀 이렇게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건 한자입니다. 한자 그리고 다 알아요. 이 한자 나도 알아, 저 한자 나도 알아. 근데 모든 글을 어떤 소설책이나 그런 걸 다 히라가나로 바꾼 상태에서 이거 모두 다 한자로 쫙 변환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못 씁니다. 다 못 써요. 중간 띄엄띄엄 쓰지 다들. 이거를 모두 다 한자로 변환할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아요. 다만 모든 걸 한자로 다 변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여러분은 일본어를 진짜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중요하니까 한자 공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짜 잊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니까 괜히 많이 외워서 잊어버리지 말고요. 조금 외우더라도 확실히 외우도록 해요. 외고를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외고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거죠. 실제 유학 간 친구들 보면은요, 그건 있어요. 외고가 정말 많아요. 이재유 학원을 가도 외고인 친구들이 정말 많고, 고등학교 그냥 일반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뭐 외고라고 해서, 그리고 일반고라고 해서 딱히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외고에서 이제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는 학부가 있긴 있지만은 뭐 그런 거 빼고서는 뭐 다 똑같이 이재유 공부하고 토플 공부해서 점수 제출해서 대학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외고 안 간다라 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방송 안 하시나요? 어떻게 해서 일본 유학 가셨나요? 한국인이신가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연하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연하 남자 좋고요. 남자친구 없고요. 한국인 맞고요. 어떻게 해서 일본 유학 가셨나요? 이재유라는 일본 유학 시험을 쳐서 갔습니다. 아프리카 방송 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 작년 겨울에 아프리카 방송 12일? 13일? 거의 2주? 동안 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작년에 그 일본어 BJ를 뽑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2달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 과정인데 몰랐어요. 그랬다가 중간에 저런 게 있네 한번 해볼까? 상금도 걸렸고 한번 해볼까 해서 일단 지원을 했는데 신청 기간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뭐 추가 뭐 그런 게 있어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아프리카 운영진 분께서. 그래서 들어가서 부랴부랴 이제 2주도 안 남은 시점에서 2달 동안 남들은 인기 투표 이런 걸로 다 했는데 나 어떡해 이러고서 그냥 캠을 사다가 했죠. 하이마트에서 캠을 샀는데 하이마트에서 그 큰 하이마트에서 정말 캠이 안 팔리는지 캠이 화질도 별로 안 좋은 거 딱 하나 남아 있었어요. 종류도 딱 그거 하나. 그래서 딱 그거를 사서 집에 와서 하는데 화면 너무 빨간 거야. 그래서 나 망했다 이랬는데 아프리카 운영진이 이날부터 방송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날부터 어쨌거나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거나 시작을 했죠. 그러고서 3등을 받았어요. 공동 3위였어요. 정말 3등을 받았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유익한 수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프리카 운영진이 원하시는 방향은 그런 쪽이라기보단 좀 노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뭐 1등이나 뭐 2등 뭐 하신 분들을 보면은 아프리카 운영진 분이 결국 이런 분을 원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나와는 뜻이 맞지 않아. 난 원래 유튜브로 돌아가겠어 이러고서 유튜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고2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관심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그냥 딱히 잘하는 게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뭐라도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 외국어 중에서 제일 쉽다고 하는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가 재미있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에서 어려웠거나 부족했던 부분은 집에 돌아와서 영상을 보면서 복습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일본어를 공부할 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일본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오타쿠나 일본 만화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싫어서 밖에서는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고1 때부터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일본어를 공부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받는 시선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언제 일본어로 유학을 가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굉장히 성심성의껏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거는요.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 4학년 때부터 그 F스라고 해서 대만판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대만판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들이 있는데 제가 빠순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중국 드라마, 대만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고요. TV에서 굉장히 많은 드라마를 해줬었거든요. 당시에는. 요새는 별로 많이 안 해주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 꽃보다 남자 유성원을 보고서 완전 푹 빠져가지고 인천공항에 그들이 떴다고 하면은 진짜 팻말 들고서 초등학교 막 4학년 이런데 언니들 사이에 막 이렇게 막 틈에 막 껴가지고 막 인천공항에 가서 F스 막 이러고 그런 소녀였었는데요. 그런 애였었는데 그리고 당시에 장나라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스윗드림 할 때. 됐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꽃보다 남자를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중학생 2학년, 3학년 이때쯤에 일본판으로 열렸었어요. 드라마가 행해졌어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마츠모토 준이라는 연예인을 알고 아라시라는 연예인을 알게 되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꽃보다 남자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일본판 꽃보다 남자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길로 아라시라는 연예인도 뭐 원래는 F스지만 근데 그 아라시도 좋아하게 되었죠. 근데 그러다가 아라시가 2013년 겨울 11월인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콘서트를 한대요.
근데 그게 가고 싶은데 나 혼자서는 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 친구 누구 없나 이러고서 찾는데 친구 중에 진짜 막 호주에서도 막 살다 오고 막 집에 막 수영장도 딸리고 그리고 막 독일을 뭐 중국 뭐 일본 막 되게 아빠가 무역관계 일을 하시고 엄마가 외국어 관련 일을 하셔가지고 외국어도 또 다 이것저것 막 페라페라 하고 가족끼리도 막 걔네 집 놀러 가면은 얘가 영어로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는 얘한테 중국어로 말하고 얘는 동생한테 일본어로 말을 하고 되게 특이한 그런 구조의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동경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너는 돈도 많고 하니까 10만 원 정도 되는 티켓증 아무것도 아니지 같이 갈래? 했는데 콜이 돼요. 그 친구한테는 그 돈은 큰 게 아니었어요. 중3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갔죠. 근데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일본어를 통역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아라시를 잘 몰라요. 근데 가자마자 언어가 들리니까 나는 못 즐기고 언어가 들린다는 그 이유로 그 친구는 그 연예인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 즐겁게 막 즐기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회의감도 들고 좀 구야시한 그런 느낌도 들고 나도 언어를 꼭 익혀야겠다. 내가 언어를 모르니까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내가 오히려 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에 빠져서 그 길로 이제 집에 와서 끙끙 앓으면서 엄마 나도 일본어 배우고 싶어. 일본어 학원 보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쫄랐죠. 그러다가 가족들의 반대가 저는 좀 있었어서 계속 학원을 못 가다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을 해서 봄? 그쯤에 이제 엄마가 학원을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원을 갔죠. 그래서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서 JLPT 1급을 당시에 1년 안에 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당시에는 JLPT가 시험이 2번이 아니라 1년에 1번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목숨 걸고 12월에 나 꼭 따야 된다 이래서 열심히 여차저차 해서 1급을 진짜 1회짜리 숫자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자만감에 찬 시기가 왔어요. 나 이 시기에 우리 학원에서 처음으로 이 정도 기간에 1급 땄어. 이러면서 나 짱이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막상 학원이 작다 보니까 작은 클래스다 보니까 레벨을 안 나누고서 다른 레벨인데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만심에 쩔어있던 저는 나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되겠어 라는 것과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어요. 그 환경에 대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래서 일본어에 대한 스트레스로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관뒀어요 그때. 학원도 그만두고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잘 생각해보니까 근데 내가 일본어를 싫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본어를 좋아하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찾아보니까 일단 국내 대학 같은 경우는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일본어 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JLPT 1급이 있으면 대학교 졸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만감에 쩔어있던 저는 재미없어 흥미를 좀 잃었고 일본어를 이용해서 일본 대학을 가고 싶어. 나도 그 친구한테 앞서 말한 친구한테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는데 나도 그 친구처럼 해외 나가보고 싶어. 해가지고 일본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유학 준비하다가 근데 막상 일본 유학 준비하는데 JLPT 1급이면 난 좀 잘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쟤도 걔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JLPT 1급이고 JLPT 1급은 이재유로 공부하는 친구 사이에서는 통하지도 않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막 소심 모드로 막 들어가고 뭐 여차저차 해서 잘 안 됐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번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다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재수할 때 저는 이재유 점수는 고3 점수로 또 대학에 넣었어요. 제가 재수할 때 영어가 안 돼서 재수를 했던 거라서 뭐 여기까지. 몇 살부터 일본어 하셨어요? 어쩌다가 일본어 하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중학생 때까지는 학교에서 일본어 수업이 있었어서 히라가나, 뭐 카타카나, 요음, 타금 이런 거 대충 알고 있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봄 3월? 4월? 이쯤 가가지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을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일본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학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어만 공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미술과 같은 아마 애니메이션, 예술 관련으로도 공부를 하는지 등등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 가기 위해서 한국 고등학생의 성적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청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들었어서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한국 고등학교 성적은 제출하죠. 제출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재유랑 그 학교에서 내는 본고사라든지 토플 점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 먼저 비중이 높은 걸 잘 해두면은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 본인 성적은 늘 평생 남는 거니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만큼 공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학과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 주변에 애니메이션 쪽으로 간 사람들은 하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고 해서 거기 언니 오빠들을 제가 좀 알았었어요. 그 언니 오빠들은 일본어를 공부해서 뭐 그런 예술 뭐 무사비라든지 아니면 동경예술대학이라든지 뭐 되게 막 다양하게 갔어요. 되게 다양하게 갔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다들 그냥 자기 공부하고 싶은, 원래 미술 전공을 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상학이면 상학, 법학이면 법학, 문학이면 문학, 원하는 거, 정말 그냥 원하는 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대학을 간다고 해서요, 일본어 전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문학을 가서, 문학부를 가셔서 일본어 전공을 하시면은 일본어를 하시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아는 그냥 그런 일본어가 아니라 뭐 국문학과 이런 것처럼 일본의 뭐 고어라든지 뭐 정말 어려운 그런 문자, 일본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본어를 공부하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원하시는 학부 잘 검색하셔서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셔서 일본 대학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